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명쾌한 한의원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고압 산소 치료기를 도입했거든요. 그동안 명쾌한 알러지 치료 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구상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고압 산소 치료가 명쾌한 알러지 치료 외에 다른 방향에서 인체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한의원 공간이 좁아서 한방병원으로 이전하고 나서 도입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위중한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 고압산소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을 높여주면 액체에 녹아드는 기체의 양이 비례하면서 많아집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헨리의 법칙인데요. 이 원리를 고압산소에 적용해보자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혈액 속에 산소가 더 많이 녹아들어서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혈액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그런데 적혈구가 아니라 혈장에 산소를 왕창 녹여서 운반시키겠다는 컨셉입니다. 모세혈관의 직경이 약 5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이고 적혈구 직경이 약 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모세혈관이 생각보다 정말 좁죠. 적혈구가 일렬로 서서 지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상처나 부종으로 혈관이 좁아지면 인체 말단의 산소 공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암과 산소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소는 혈관 직경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100%의 산소를 2 내지 3기압의 고압 상태로 혈장에 녹이게 되면 적혈구의 수치와는 상관이 없이 정상 상태보다 14배 이상의 산소가 세포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세포의 산소 공급이 증가하니 상처가 치유되고 염증이 감소하며 조직 손상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성적인 상처, 화상, 중증 빈혈, 버거시병, 혹은 수술 부위 회복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발, 방사선 치료 후 조직 괴사 등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호전되니 뇌경색이나 치매, ADHD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환경은 일부 세균의 살균 효과가 있어서 감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산소는 면역 시스템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독작용과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컨디션 관리나 피부 미용, 노화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언론에 자주 나왔었죠. 최근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모 종합병원의 병원장님께서 노화 방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기를 몸소 60번이나 치료를 해보셨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그렇지만 저는 암이나 간경화와 같은 중환자의 치료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더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환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런데 환자분들께 여쭤보니 고압산소 치료가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는 말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기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지지부진했거나 없었다면 대체 어느 포인트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크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 고압산소 치료기의 가압 방식입니다. 고압산소 치료기는 산소 가압 방식과 공기 가압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어려우면 산소 마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데 산소 마스크가 없이 그냥 기계 안에만 들어가서 누워 계셨더라면 이런 방식으로는 의학적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챔버 안에서 아무리 산소 농도를 높여놔도 사람이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챔버 내부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산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기체를 흡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치료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산화탄소 중독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없으면 내쉬는 숨 때문에 챔버 내부의 습도가 올라갑니다. 챔버 내부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생기고 환자 간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효과가 없거나 감염 위험이 생기는 것은 두 번째고, 이런 스타일의 고압산소 치료 방식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재와 폭발 사고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고압산소 치료기에 산소 마스크가 없다는 말은 챔버 내부의 압력을 산소 자체로 높이는 방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각처의 규정으로는 산소 농도를 23.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기압의 산소 농도가 21%잖아요. 21%에서 23.5%로 이렇게 조금 달랑 몇 프로 올라간 걸로 무슨 치료 효과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는 시각처의 허가 기준보다 산소 농도를 훨씬 더 높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산소의 가연성 실험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소가 들어있는 비커에 꺼져가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 확 하고 불이 타오르잖아요. 산소 가압 방식의 챔버 안에는 고농도 산소가 높은 압력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혹시 옷에 정전기가 튀는 정도의 스파크로도 큰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압력이 가해져 있으니까 불이 나도 챔버를 빠르게 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중에 5세의 자폐증 아이가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1월의 사건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자폐 클리닉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챔버에 고압의 산소를 넣는 방식은 중간에 산소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중독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고압산소 치료가 엄청 위험한가 보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위험한 게 아니라 마스크 없이 산소로 압력을 높이는 방식이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소 마스크를 쓰는 공기가압 방식은 훨씬 안전합니다. 뭐가 다르길래 안전할까요? 마스크를 자세히 보시면 라인을 두 개 연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는 라인, 하나는 날숨으로 나온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라인입니다. 마스크를 낀 상태로 숨을 쉬는 동안에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산소를 들여 마시고 내쉬는 공기는 저쪽 라인으로 빼내는 거죠.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100% 순산소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버에 압력을 가하는 공기는 그냥 압력만 높은 일반 보통 공기입니다. 마스크 속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밖의 공기와는 섞이지 않으니까 챔버 안은 압력만 높을 뿐 산소 21%, 질소 78%의 바깥의 공기와 똑같습니다. 혹시 챔버 안에서 정전기가 튀더라도 평소와 다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내뿜는 습기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됩니다. 마스크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고요. 그래서 챔버나 마스크에 곰팡이나 세균 번식, 감염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마스크로 들어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일반 공기로 전환하는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높은 농도로 장기간 산소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소 중독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가압 방식이 산소 가압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적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고압으로 산소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안 되나? 꼭 고압 챔버 안에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나?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압 챔버 안에 들어가야만 고압산소 치료 효과가 납니다. 산소 마스크에서 고압으로 산소만 내뿜는다고 폐에 산소가 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폐와 인체 외부와 고압산소 공기가 서로 압력의 평형을 이루어야 고압의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혈장이 산소를 머금고 전신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콜라겐을 생각을 해볼게요. 콜라겐 내부에 탄산이 녹아있죠. 압력을 높여서 콜라겐 안에 탄산을 억지로 녹여 넣은 거죠. 이 콜라겐 내부의 압력이 한 3기압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라겐 밖의 압력은 1기압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의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콜라가 탄산가스를 머금고 있지 못하고 탄산이 확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만약에 콜라겐 뚜껑을 열어도 탄산이 안 나오게 하려면 콜라겐 바깥도 3기압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뚜껑을 열어도 탄산이 콜라겐 안에 잘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폐는 뚜껑이 없기 때문에 콜라겐 안에 인위로 탄산을 녹여 넣듯이 산소를 우겨 넣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은 혈액에 높은 압력으로 산소를 집어넣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몸 전체의 압력도 같이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도 3기압의 압력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 몸 안에도 3기압의 100% 산소가 혈장 내로 스며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공기가압 방식의 고압산소 치료기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산소 챔버 내 압력이 약 2기압에서 3기압 정도는 되어야만 고압산소 치료기로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100% 산소의 3기압의 압력이다라면 21%의 산소의 1기압의 상황보다 약 14배 이상의 힘으로 혈장에 산소를 밀어넣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체크할 게 있습니다. 제가 고압산소가 2기압 이상, 3기압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시중에 나와 있는 고압산소 챔버 중에서 2기압 이하로 승인받은 제품도 많기 때문입니다. 1.3기압, 1.2기압 정도의 압력이 걸려 있는데도 그걸 고압산소 치료기라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계를 언뜻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몇 기압 치료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럴 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압산소 치료기 주변에 산소통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산소통이 없이 산소 발생기만 붙어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산소통과 산소 발생기 둘 중에 뭐가 더 높은 산소 압력을 줄 수 있을까요? 산소통이죠. 산소통에는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밸브를 열면 바로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소 발생기는요, 실시간으로 산소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압력을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치료의 목적으로 고압산소 치료기를 이용할 때는 최소 2기압 이상의 산소 압력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냐, 그것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압산소 치료를 하시면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부적응에 가깝습니다. 주로 귀가 아파서가 문제인데요. 주변 환경의 압력이 상승을 할 때 물은 부피의 변화가 없는데 공기는 부피의 변화가 크죠. 우리 몸은 전체가 물로 되어 있는데 딱 한 곳, 귀의 고막 안쪽 유스타키오관이 물이 없는 공기층입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의 변화가 높아질 때는 고막 안쪽의 중이가 압력을 받아서 고막에 파열 같은 부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퀄라이징, 공기 압력의 평형을 맞춰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압력이 가해지는 초반부에 공기의 부피 변화가 크죠. 그래서 챔버의 공기압이 높아지는 초반부에 미리 압력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내의 압력을 올려놓는 것이 통증 없이 잘 치료받는 노하우입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서 창문이 확 열려버리고 나면은 그 창문을 닫기가 정말 어려운데, 창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신문지도 붙여놓고 스카치 테이프도 발라놓고 하면 작은 힘으로도 창문이 안 열리고 버틸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퀄라이징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퀄라이징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발살바 호흡법입니다. 입과 코를 막고서 날숨을 내쉬는 겁니다. 코를 푼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귀 안쪽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버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몇 초를 지속하면 약간 휙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고막이 밀리는 느낌이 들죠. 힘이 들지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는 초반부에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토인비 방식입니다. 코를 막고 침을 삼키는 방식입니다. 침을 삼키면 유스타키오관에서 기압의 차이를 감지하고 압력의 균형을 조절하거든요. 세 번째는 프렌치엘 방식입니다. 코를 막고 목구멍에 근육을 조여서 숨 쉬는 것을 참는 것인데요. 혀끝을 위쪽 앞니 뒤쪽에 놓고 입천장에 혀를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혀뿌리를 들어서 목구멍을 막으세요. 코를 막은 상태에서 혀로 공기를 밀어서 귀에 압력을 줍니다.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나면 이퀄라이징이 잘 된 겁니다. 이 방법은 에너지 소모는 적은데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평생 발살바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발살바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발살바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부에 고압산소 챔버의 압력을 높이기 전에 이퀄라이징을 미리 하고 대기하시라는 겁니다. 1.5기압 정도 올라갈 때까지 통증이 없었다면 3기압도 문제가 없으실 건데요. 압력을 걸어주는 초반부를 잘 버티시는 것과 고압산소 치료를 처음 받아보는 첫날에 통증 없이 잘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안되면 귀가 아프니까 다음에는 아예 안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고압산소 치료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 폐기종이나 기포성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절대 금기입니다. 그리고 유스타키오관이 막혀 있는 경우, 감기 기운이 있거나 콧물이 심하고 코가 막힌 사람, 상기도 감염이 심한 사람은 이퀄라이징이 어려워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기 대상입니다. 낫고 나면 물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귀 수술을 했잖아요. 귀에 외과적 수술을 한 경우, 특히나 고막을 이식한 경우라면 고막이 안정적으로 잘 회복될 때까지는 고막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블레오마이신, 독수로비신, 시스플라틴과 같은 특정 항암제는 고압산소 치료와 병행할 경우에 심장 독성, 폐 독성, 신장 독성 등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자료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압산소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에 산소 독성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봅니다. 잠수병을 연구하던 1878년도의 자료인데요. 1.75기압 이상의 고압에서는 21% 산소가 들어있는 일반 공기를 들여 마실 때도 산소 중독이 생길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틴 치료에서 이런 부작용은 0.01% 내지 0.06% 수준으로 매우 드물다고 하기는 합니다. 저도 명쾌한 알러지 검사 시스템에서 산소에 대한 알러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알러지 환자를 봐왔지만 산소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은 20년 동안 5손가락에도 꼽히지 않을 만큼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산소 독성으로 경련이나 호흡곤란, 시야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일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도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브레이크라는 걸 걸어줍니다. 마스크로 고압산소를 호흡하는 중간에 한 5분 정도 공기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산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고압산소가 다시 들어가면 마치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신체가 회복력이 확 높아지듯이 산소 흡수력이 확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공기 가압 방식에서는 산소 중독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가 없는 산소 가압 방식에서는 챔버를 열기 전까지는 일반 공기를 흡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고압산소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방식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고압산소 치료기를 드리면서 지금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암 환자분들,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 또 자폐나 ADHD, 우울증, 많은 대사질환 환자분들, 알레르기나 아토피 환자분들, 그리고 간경화 환자분들에 이르기까지 고압산소 치료를 적용하면서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여러가지 난치성 질환과 고압산소 치료의 여러가지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